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종이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필라델피아시에서는 다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12일 오전 뉴욕 지하철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방독면을 착용한 흑인 남성을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부 지역 대신 남부 하르키우와 동부 돈바스 지역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대규모 공세를 펼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지난 2월 교통사고를 당한 백이성 전 한인 회장이 전 현직 한인 회장들과 지인들이 후원한 치료비를 패밀리센터 지원금으로 쾌척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종이 이제는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재확산 조짐에도 코로나19 검사소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어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필라델피아시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재개했고 백악관도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동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시가 다시 마스크 착용 의무제를 도입했습니다. 미국 내 주요 도시 중 처음으로 다시 방역의 고삐를 쥐기 시작했습니다. 필라델피아시는 지난달 2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일 94건에서 최근에는 142건까지 증가하면서 다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재개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오미크론 하위 변종 스텔스 오미크론이 미국에서도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악관도 지난 월요일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코로나19 검사소와 백신 접종소가 운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헤이우드 카운티 보건복지국의 세라 핸더슨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을 향하던 올해 1월 초와 비교해 현재 검사소를 찾는 사람들이 현저히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헤이우드 카운티 검사소는 당시만 해도 하루에 100명이 넘게 검사소를 찾아왔지만 최근 하루 검사 인원이 채 10명이 안 됩니다.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코로나19 자금도 고갈되면서 각 정부에서는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코로나19 지원부터 중단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변이 바이러스로 현존하는 백신의 기대 효과도 떨어지는 가운데 각 주의 방역 완화 정책과 지원 정지가 재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12일 오전 뉴욕 지하철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와 경찰 당국은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초록색 안전조끼를 입고 있던 흑인 남성을 이번 사건의 용의자로 보고 검거에 나섰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하철 열차가 블루클린 선셋파크 36번가역에 진입할 무렵 발생했으며 키 165cm 정도의 한 흑인 남성이 갑자기 방독면을 꺼내 착용한 뒤 연막턴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총격은 승강장에서도 이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최소 16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중 5명은 중태이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의회 난입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의회에 난입했던 전직 경찰관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소된 6가지 혐의 모두 유죄를 받았는데 관련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실패를 인정하지 못한 지지자들이 연방의회에 무단으로 침입해 난동을 부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진압 과정에서 4명이 숨졌고 상하원 합동회의도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의회 난입에 동참했던 전직 경찰 토마스 라벌슨이 지난 월요일 배심원단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라벌슨은 제한된 구역에서 무기를 소지한 혐의 외 6가지 혐의가 있었는데 모든 혐의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이번 재판은 16 의회 난입 사건에 대한 2번째 배심원단 판결이었습니다. 배심원단은 라벌슨이 당시 제한된 구역에 난입한 것부터 들고 있었던 무기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라벌슨의 변호사는 그가 전 동료인 경찰관에 의해 국회의사당에 초대가 되었었고 10분 동안 머물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느 누구에게도 공격을 가하거나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부 지역 대신 남부 하르키우와 동부 돈바스 지역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이미 동부에서 공격 준비를 거의 마쳤으며 곧 공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요충지인 마리우폴도 이미 친러시아 세력인 도네츠크 공화국군에 장악됐다고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미 국방부 역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일대에 재집결하고 있다면서 러시아군 차량이 동부 요충지인 이지움 인근으로 몰려가는 것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백이성 전 한인 회장이 지난 2월 교통사고로 인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백이성 전 한인 회장은 전 현직 한인 회장들과 지인들이 후원한 치료비를 12일 패밀리센터 지원금으로 쾌척했습니다. 백이성 한인 회장은 패밀리센터에 기부금을 전달하게 된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패밀리센터가 좀 지금 약간 침체돼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을 제가 전부 다 패밀리센터에다가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패밀리센터를 통해서 한 역사가 한 15년 정도 돼 있는데요. 더 발전해가지고 아틀란타 교민들이 아픈 분이나 좀 소외된 분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제2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부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패밀리센터를 설립한 은종국 전 한인 회장은 2007년 당시 여러 가지 일로 한인들이 힘들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보고 어려운 한인들을 도울 수 있는 패밀리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느껴 신설하게 됐다며 센터의 기능에 대해 밝혔습니다. 그래서 패밀리 센터라는 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우리 한인 가정들을 우리가 찾아서 그 어려운 분들을 돕는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 패밀리 센터였고, 또 한인회는 당연히 우리가 한인회가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을 패밀리 센터가 위임을 받아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날 백이성 전 한인 회장이 패밀리센터에 전달한 금액은 총 7,100달러입니다. 이홍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백이성 전 한인 회장이 은종국 전 한인 회장이 설립한 패밀리센터의 설립 취지를 받들어 이렇게 후원금을 전달해 준 것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7월 한 달간 한인회에서는 한인 부르 이웃돕기 모금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는 여러 한인 인사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원입니다. 북미주 자유수호연합이 오는 17일 제3차 대회를 예고했습니다. 연합 관계자들은 이번 대회에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김석희 국회의원이 방문해 이중 국적 연령 조정 문제를 비롯해 재외동포들의 현안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미주 자유수호연합의 서승건 사무총장은 김석희 국회의원 방문 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영상을 통한 인사말과 함께 새 정부에서 진행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소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미주 자유수호연합의 김일홍 회장은 한국의 정치권이 애틀랜타 지역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며 김석희 의원에게 제안할 내용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김석희 의원이 오시면은 한번 제안을 해볼 생각입니다. 혹시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을 하셔가지고 미국을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면은 꼭 아틀란타 한번 방문해 주십사. 이거를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최병일 고문은 재외동포청 대신 재외동포처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해외 동포청을 신설한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 동포청이란 것은
어떤 부서의 장관의 밑에 있는 산하 조직이걸라요. 그렇다면은 재외동포재단이나 별다름 없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럴 바에는 재외동포처를 만들어서 하나의 부서로서 만들면은 저희들이 해외 동포들을 위해서 좀 더 원활한 교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편 북미주 자유수호연합 제3차 대회는 오는 17일 오후 5시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열리며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고 주최 측은 밝혔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연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 3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8.5%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8.4%를 또 넘어섰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폭등한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목별로는 에너지 부분이 32%, 식품이 8.8%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연준이 한 번에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올해 2회 이상 진행할 수 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곳곳에서는 치솟는 물가로 은퇴한 퇴직자들이 노동시장으로 복귀하거나 고령 근로자가 은퇴를 미루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11일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 여파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거래일보다 배럴당 4% 떨어진 94.2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2월 25일 이후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런던 RCE 선물거래소의 6월물 브렌트유도 4.2% 떨어진 98.48달러에 마감돼 지난달 16일 이후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며 원유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된 여파로 풀이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자 러시아 항공을 우회하는 항공편이 늘었습니다.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의 노선들 중 애틀랜타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노선은 기상을 포함한 여러 가지 조건들에 따라 기존에 14시간 이상 소요됐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영공이 막히면서 현재는 15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는 고객들의 큰 불만은 없지만 일부 아시아 노선이 팬데믹으로 인해 제한되자 비행 지연이 심해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4월 12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8,210만 6,670명, 누적 사망자는 101만 2,515명입니다. 전날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29,110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02명 증가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94만 2,592명, 누적 사망자는 3만 1,3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364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2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8만 7,137명, 누적 사망자는 2,077명입니다. 전날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6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7만 5,423명, 누적 사망자는 1,745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33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